자동차는 운전할 때 집중해야 되니까 스마트폰도 못 보잖아요. 지하철 타가지고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동하면서 즐거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은 바본가 봐. 차를 운전하는 것이 재밌대. 아, 이런 차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뭐 자동차, 뭐 경차를 많이 탄다라든지, 일본에서 세단이 안 팔린다라든지, 예, 그런 종류의 영상을 많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차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상, 일본 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니셜 D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는 그 스포츠카 같은 거 있잖아. 자국 내에. 그런 거 막 젊은 애들이 타고 일반 도로에 막 폭주정 멘치로 막 그런 것도 있다던데, 뭐 경차만 타?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젊은 분이었던 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 60대 였던 분들이 젊었을 때는 자동차에 정말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자동차 튜닝도 많이 하고 마구라도 하면서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예, 드리프트 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예, 그랬는데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관심이 없는 나라로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하면 떠올리면은 바로 이런 경차 같은 거죠. 예, 일본 경차 종류가 정말 많죠. 요즘은 그러네, 정말. 예, 마크라인즈네요. 예, 일본의 자동차 판매 대수인데 2023년 1년 동안의 통계를 기준으로 일반 차는 300만 대, 그 다음에 경차가 174만 대가 팔렸어요. 뭐 일단 일본에 있는 차 중에 세대 중에 한 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경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경차를 타지만은 과거 일본은 정말로 다양한 차를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니셜 D. 언제쯤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일본의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만화책인 이니셜 D라는 작품에 일본 차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촌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경주하는 아주 몹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당시의 일본의 문화였거든요. 이게 도요타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이니셜 D라는 작품의 주인공 차가 이 차예요. A286이라 이래가지고 토요타의 과거 자동차입니다. 이 차가 나온 지가 언제라고요? 예, 1983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약 40년 전.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나름 하시리야. 젊은 친구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예, 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청춘을 상징하는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이때 80년대, 90년대 예,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뿐만이 아니라 마츠다의 RX-7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예, 일명 로터리 엔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자동차인데 매니아틱한 차죠. 그럼 이 차가 언제적 차냐? 1991년 차입니다. 1991년 차. 예, 33년 전 차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사실은 만화책을 안 본다든지 관심 없는 젊은 친구들 아예 이 차의 존재를 몰라요. 10대, 20대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그렇죠. 그럼 반대말로 하면 아까 80년대 초반 차라든지 이런 90년대 이런 초반 차가 유행할 때 탔던 젊은이들은 지금 몇 살일까요, 여러분? 최소 50대 아니면 60대 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뿐만도 아니죠. 유명한 차가 많이 있죠. 미쓰비시의 랜스 에볼루션. 근데 이 차 또한 언제라고요? 예, 1992년. 그 다음에 스바루의 임프레스. 예, 1994년. 어쩌면 좀 일본에 이런 있잖아요. 각종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역시 차는 스포츠카지. 밟았을 때 이제 왕왕왕 거리고 뭔가 있잖아.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최소 30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타면 되지.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타이틀. 일본 젊은이들이 차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대랑 지금이랑 일본의 차이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력입니다. 아까 이거 이니셜 D라는 만화책의 주인공차 A286 이게 도요타 차거든요. 이 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을까? 신차의 GT 그레이드가 130만 원, GT 에이펙스 그레이드가 1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츠다의 차량 RX-7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비쌌어요. 91년 가격 385만 원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랜스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73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상 이건 옛날이잖아요.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수준도 다른데 예를 들어 요즘 환율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하더라도 그때는 말도 못한 가격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평균 소득자 실질급여 1989년도에 일본인의 평균 급여는 452만 엔. 90년대 중반까지도 460만 엔대 정도의 일본 사람들은 평균 소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락거리가 적던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젊은 친구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차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과거에는 이게 엄청나게 젊은 친구의 붐을 일으켜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에 비해서 이걸 더 타기 쉬웠던 이유가 하나 더 나오죠.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적었어요. 일본에. 30년 전에 일본의 사람들이 지금이랑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나 스포츠카 사야지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연금, 보험료 떼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돈 나오면 그래 다 가져가 이런 느낌이야. 왜?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니까. 일본이 올라갈 때니까. 가처분 소득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싼 거 사더라도 부담이 없는 게 또 있어요. 뭐 소비세가 지금이랑 달라요. 1989년도에 소비세가 일본에 3% 도입돼 있는데 97년에 5%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는 스포츠카 만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비세 3%를 주고 차를 산 거야. 근데 지금 친구들은 소비세를 얼마 줘야 돼요? 10%를 줘야 돼요. 같은 가격에 예를 들어 물건을 바라볼 때 30년 전 젊은 친구들이랑 지금의 일본 젊은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부담 수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소비세가 올라가고 국민 부담률이 올라가고 일본 사람 평균 급여가 정체된 이 순간부터 저런 차들이 일본에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 원인이라는 것에 입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일본 젊은 친구들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사토리 세대. 이 사토리 세대가 뭐냐면은 디지털에 친화적이고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고 비용 대 성능, 흔히 말하면 가성비를 중시한다. 스포츠카는 가성비가 안 좋아. 근데 낭만이 있잖아. 왜냐면 저렇게 달린다는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요즘 일본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연비 나쁘고 관리하기 힘들고 짐도 안 들어가고 그걸 왜 타요? 미쳤어요? 그런 차를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열정보다 현실주의. 내가 예를 들어 도쿄 오사카에 살아. 대도시 나고야에 살아. 지하철 일본 전철 잘 돼 있는데 굳이 내가 차가 필요한가? 그냥 차는 고향 갔을 때 부모님이 타고 있는 경차 얻어 타면 되지. 없어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스포츠카들은 기본적으로 크메차라든지 취미차잖아요. 그런 걸 산다고 생각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또 성장할 거고 잘 나가니까 내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젊을 때니까 달려. 오늘 밤은 가자. 불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빠라바라 이걸 했다라면 요즘은 뭐예요? 금요일이면은 월요일 출근 때까지 이틀 남았네. 몰아놨던 미국 드라마 좀 보고 토요일은 좀 늦잠 자고 일요일은 산책 좀 하고 월요일 회사 출근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 뭔가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캐치를 합니까? 제조사가 캐치를 하는 거야. 안 팔리네. 그러면 안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지.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납작한 두 명이서 끼어서 타는 이런 스포츠카가 아니라 뭐예요? 온 가족이 발을 뻗고 느긋하게 탈 수 있는 공간성이 중요해. 연비가 중요해. 효율성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일본의 모든 차들이 대충 요 모양 요 꼬라지 박스카가 돼버린 거야. 여행 갈 때 숙소비 아낄 수 있는 차. 그렇죠. 차박을 할 수 있는 차. 이런 스포츠카 타고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봐. 기름값도 고속도로 비용도 장난 아니고 많이 들고 호텔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 세대 얼마 알뜰해. 이런 경차도 사는 게 아니야. 렌터카 하면 돼. 빌려. 호텔에 안 봐봐. 호텔은 무슨 경차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냥 보면서 밖에 나가서 별이나 보자. 그럼 얼마 저렴하고 좋아. 낭만 있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컵라면을 끓여 먹든 뭐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이런 거를 일본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동네 마실 갈 때 타고 다닌단 말이야. 흔해 빠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희소성을 못 느껴. 관심이 안 가져져. 그래도 내가 한 수입차 한번 볼까? 벤츠. 월급은 안 되겠네. 포기해. 전철 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차에 관심이 없어지다. 요즘 세대들이. 차에 대해서 이런 차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옛날에야 어르신들 때야 놀 게 없으니까 저기 동네 밤에 야산 올라가가지고 드리프트다 뭐다 하면서 노셨잖아요. 선생님들 저희는요 요즘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저런데 돈 써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자동차는 운전할 때 운전해서 앞에 집중해야 되니까 스마트폰도 못 보잖아요. 게임도 못 해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도 못 읽어요. 유튜브도 못 봐. 그런데 뭐 이동하는데 지하철 타가지고 뒤에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동하면서 즐거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은 바본가 봐. 차를 운전하는 것이 재밌대.ปุ๊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도 차를 사는 것보다는 요즘은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콘서트 간다라든지 굿즈를 산다라는 걸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차랑 비하면 저렴하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 젊은 세대인 사토리 세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비용 대 성능, 가성비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옛날 사람들처럼 차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막 투자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달라요. 이동수단일 뿐이니까 차는.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내가 이 일본 만화 이니셜 D를 너무 좋아해요. 애니메이션도 너무 재밌고 우선 일본은 역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 나 일본 여행 가서 아니면 일본인 친구 만나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는 우리 사람들, 당신 친구 나이가 40대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젊은 친구인데 이런 거 들이내는데 일본 애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라고 느꼈을 때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 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걸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예. 참고로 30대 중반인 저도 오상이랑 만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려줬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부터가 막 경차가 있잖아. 막 중요시 받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일본의 자동차 판매 이 대수 순위를 보더라도 90년대에는 경차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타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도요타, 닛산, 혼다, 마츠다, 스즈키, 스바루 세계에서 나름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가 많은 자동차 대국 아닙니까? 제조한국. 그런 나라의 국민이 경차? 차는 그냥 이동수 낭만이 없네. 차는 산업의 보물 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고 오밀조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연료를 넣고 팡팡거리고 개야 매연이 나오면서 정말 있잖아 로망이 있는 그런 장르야. 그러면 이제 다 공도에서 한번 가끔은 말이야 스피드 한번 내보고 드리프트도 해보고 이래야지.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는. 예,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누구 영감 가자. 우리가 이제 저쪽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내가지고 정년 퇴임하시고 동호회 일본 자동차 동호회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시던지 하는 거지.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옛날식이네. 어르신들이 30년 전에 회사에서 받는 돈이나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은 똑같은데 차값은 올라갔어요. 해외 차값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는 어르신들의 그때 경제 수준으로는 경차라든지 아니면 프리우스 같은 일반 차밖에 못 사요. 근데 차에 별로 관심이 없네요. 차 말고도 즐길 게 많은데. 스마트폰 게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가차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위에 보면 뭡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네. 밑에는 어르신들은 너무 낡았네. 그러니까 불경기 때문에 사람들의 취향,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아예 차는 로망이 아니라 그냥 이동수단으로 그냥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는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 내가 더 승진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내가 이거를 절약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내년에, 내후년에 비정규직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식의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나와가지고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스포츠카들이 다 사라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